최근 연예인 빌딩 부자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배우 기룡우 씨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어디에 건물 샀나 봤더니 이제 해방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경리단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뜨고 있는 길인데 뭐 가로수길 못지않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부인 아들 공동 명의로 해서 이제 산 모양입니다. 근데 건물이 약간 좀 허름하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룡우 씨가 인수 후에 밝혀서 안에 있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나가시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나가니까 이미 뭐 전세금, 월세금 있는 거 돈 주고 나가면 좋은데 실은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거의 최소 1억 이상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쫓겨나는 분들은 이 권리금을 그 누구한테도 못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논쟁과 또 네티즌 사이 여론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어떻게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받는 거죠. 근데 알아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임대인이 보장해주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카페 같은 거 인테리어를 해도 인테리어도 하죠.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 그러면 그거 다 부수고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 엄연히 주고받는 돈인데 예. 권리금에 대한 지위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9월에 이제 국회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권리금을 법제화하자라는 부분이 상정이 됐는데 네. 작년 연말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경제 활성화 운운하면서 대기업의 뭐 어떤 편의를 봐주는 법들은 아주 잽싸게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그 자영업자로 한국이면 자영업자가 세계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권리금이라는 법에도 없는 그런 희한한 어떤 돈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제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인데요. 네. 그러면 말을 꺼냈으면 그게 곧바로 통과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말을 꺼내고 이 국회에서는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잠자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법제화가 되게 되면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권리금을 올리자 예. 하는 건물주와 임대료를 올리자는 건물주들의 실제로 횡포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서울 주요 핫스팟이라 부르는 이 목 좋은 동네는 전부 권리금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네. 일명 지적까지. 풍선주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기룡우 씨 건물도 소상공인들이 막 우리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상가 권리금 통과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 황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은 지금 개정 안으로만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기룡우 씨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때는 이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한 이 규정이 없거든요. 야당은 네.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때까지도 권리금 보호를 넣자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야당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재건축 때 나갈 때 나갈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라. 보상금이 아니죠. 그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관련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규정을 꼭 넣어달라는 네. 건데 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민법상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제 여당안은 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도 권리금을 받지는 근데 가장 문제인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하면 그걸 가지고 모든 상가들이 보호받을지 아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개정 전에 현재 제가 정확히 살펴봤지만 3억 원 정도인데 서울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6억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상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거기 금액 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 법에 적용이 되고 현재 개정 전에도 그 재건축과 관련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만 재건축에서 내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금액도 맞아야 되고 계약할 때 고지가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 거죠. 이번 이게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불거졌지만 실제 예. 지금 곳곳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최근에 있지 제가 않습니까? 또 한 공중파 TV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 분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네. 프랑스 레스토랑을 열라고 홍대 앞을 다니는데 가격이 적당한 가게를 보고 딱 계약을 하려니까 권리금으로 1억을 더 달라 이러니까 이 친구 인터뷰가 뭐냐면 이게 사기 아니냐. 1억이란 그금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거의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 이전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권리금을요 임대료에 반영케 하고 뭐 전세값이나 안 그러면 그 매월 월세로 내게 하고 권리금이란 존재 자체를 갖다가 정부가 불법화를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실제 뭐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권리금 규모 자체가 통계만 33조 원. 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만 120만 명. 더 될 겁니다. 예. 더 크겠죠. 되겠죠. 예, 예. 통계 잡힌 예, 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파가 큰 법인데 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인지는 알 수가 없죠. 1월 달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고 네. 그냥 요것만 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런 지적하기에는 뭐 아무래도 자본주의 뒤쪽에 뭐 이권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권리금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상가에 들어와서 수억 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5년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간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권리금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인수해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새로 인차 일구해서 자신이 또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이 권리금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강제하기도 그렇고 완전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 제대로 된 선진국에는요, 공시지가처럼 공시임대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임대료는 얼마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네. 거기에 벗어나는 부분을 갖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공시임대료 제도를 갖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시지가를 하면서 왜 공시임대료를 못 합니까? 그 네. 뭐 비슷한 속성인데요. 미국은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그 대신 일본과 유럽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그냥 공식적인 법적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지불해야 되고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권리금을 너무나 법적으로 미비하다. 이거 사적 계약이다. 이렇게 뒀던 것이 미비점인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